자, 오늘은 군 관련 뉴스고요. 경찰 소방은 평균 80시간인데 군간부 초과 근무는 100시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조금 오류가 있어요. 자, 100시간의 기준은 전방부대 GP, GOP 쪽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함정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이게 조금 제목이 좀 잘못된 건 뭐냐면 일반적인 사람이 100시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군인들이 전부 다. 심지어 57시간 받는 것도 전방부대였고 지금 100시간이라고 얘기하는 부대조차 함정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은 현직에 있는 어려운 곳에 있는 곳에서 100시간 하는 거지 그냥 100시간을 받는 게 아닙니다. 자, 아래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자, 국회 예산처에서 군 복무 여건 개선 사업 평가 보고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복무 여건 개선 성과 병사와 간부 간에 상반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내용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간부들 식비가 여전히 낮다. 자비로 훈련을 식대를 드린다. 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근무 체계 공무원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죠. 왜냐면 군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직을 쓰면 초과 근무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내가 당직을 써도 당직비만 받기 때문에 현책에서는 2만원 4만원 받아요. 2만원 4만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평일날 2만원 받고 주말에 4만원 받는 얘기거든요. 선생님들은 24시간 당직 쓰고 평일날 2만원 주말에 4만원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휴식을 취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누구라도 아마 2만원 4만원 받고 나 24시간 당직 빡세게 쓸래? 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군복무 여건 개선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얘기하고요. 국방부 군인복지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불구하고 병사하고 간부가 상반되게 나온다. 왜냐면 병사랑 간부가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간부라고 무조건 내가 뭐 돈 벌겠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간부를 어차피 병력을 해야 되니까 간부를 갈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간부를 가는 겁니다. 병사를 가는 사람 마찬가지. 역할이 다른 거지 가는 건 똑같아요. 병력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요. 이거 만족도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얘기했었고요. 하락했다고. 그 다음에 추천 의향도 내나 29.3으로 많이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군간부의 퇴직자 수가 1809명이 늘었잖아요. 왜 늘었겠습니까? 지금 밖에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덜 줘요. 기본적으로 내가 10몇 년을 일하고 20년 가까이 일을 해도 밖에 중소기업에서 야근하고 하는 것보다 돈을 덜 받아. 내가 24시간 노력을 해도. 그러면은 선생님들 같으면은 나가시겠습니까?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군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정치적 중립, 그 다음에 뭐 해당 내용들 나오는 거, 사회적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는 우리가 사회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어디를 다니다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이직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군대라는 곳은 전역을 해야 돼. 바로 내가 전역을 하고 사회를 나와야 돼. 그렇다면 부담감이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게 만약에 군대생활 10년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기술 노동자로 10년을 일해가지고 다른 데를 가면은 이직이 쉽겠죠. 그리고 이직 자체가 내가 그냥 그만두면 돼. 그냥 일반 사회는. 근데 군인은 또 그만두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전역하는데 기다려야 되고 전역하는 것도 당장 바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더 전역 내신을 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약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간부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권한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 전역해버리는 거예요. 나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봉급 자체도 사회에서 일하는 거하고 현직에서 일하는 거하고 이미 수준 자체가 떨어져요. 연금이 있잖아 너희들한테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똑같은 곳에서 선생님들 일을 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를 똑같은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까? 요즘같이 이직이 많은 시대에서 솔직히 조사해보면 이직이 훨씬 많을 거예요. 한 회사에서 20년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야. 웬만하면 다니다가 거기서 정착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군인은 한 곳을 시작하면 20년을 못하면 연금이 해당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걸 버티면서 해야 돼. 심지어 우리는 밖에서 뭐 벌금 받고 이런 거 별로 상관 안 쓰잖아. 어떻게 보면 직장 다니는데. 근데 군인은 벌금을 받더라도 바로 전역해야 돼요. 그냥 심사 받으면. 그러면 내가 생계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런데 바로 그냥 나가버려야 된다니까. 문제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그래서 군인들이 전역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무런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똑같은 직업을 일을 계속해야 되고 그러면 너희 전역하면 되잖아 하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밖에서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냥 나가면 되지. 군대 생활 그러면 왜 해? 그러면 나라 누가 지키냐고. 자, 반대로 물어봅시다. 직업군인이 없는 상황에서 병사만 들어온다고 나라가 지켜집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지휘를 해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지휘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고 지휘를 해야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관리도 못하고 지휘도 안 되니까 뭘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으면은 월급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주는 것도 아니야. 똑같은 일을 해도 또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밖에 나가면 나가 하는 만큼 돈을 주니까 밖에는 내가 하는 만큼 하면 내가 이 정도 일하면은 밖에서 받으면 훨씬 많이 받겠다 싶어서 나가죠. 특히 해군이 왜 나가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출동 뭐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못해도 일주일 길면은 뭐 해외 파병 나간다 이러면 못해도 막 한 달, 두 달 기본 막 이렇게 나가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것들 휴대폰, 물 뭐 이런 물자들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못해요. 함정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100시간을 챙겨줘야 된다는 건데 그것도 많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급식비 관련 내용인데요. 요것도 보죠.
병사의 급식비는 조식이 3,800원, 중식 같은 경우에 4,900원, 석식이 43,000원으로 1일에 13,000원을 줍니다. 급식비만. 그리고 내년에는 15,000원, 2028년에는 16,000원까지 올린대요. 근데 영해자 급식비는 왜 하루에 4,784원이냐는 거야. 이것도 웃겨. 영해자는 삼시세끼 안 먹나? 만약에 내가 영내대기를 해야 되면은 삼시세끼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나머지 돈은 다 내 월급에서 다 빠지는 거야. 급식비 비용이 따로 줘야 되는 게 월급도 어차피 인상을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는 그대로예요. 13,000원 수준의 3분의 1이잖아요. 그죠? 3분의 1. 거기다가 중식 비용만 병사들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지금 2009년에 4,784원에서 동결된 이후에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도 10몇만 원 받았던 것 같은데 내용 좀 보면요. 영해자 급식비가 월 13만 원 줘요. 13만 원. 한 달에 13만 원 준다고. 4,784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훈련이나 무슨 업무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영해자 급식비를 내가 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내대기 하면서. 그럼 영내 식사 해야지. 밖에를 못 내보내주니까 안 내보내주니까 영내 식사 하잖아요. 그럼 자기 돈으로 처먹어야 되는 거야. 자기 돈으로.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사정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나가서 밥을 먹는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심지어 부대 훈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면 그때는 조식이나 석식 같은 경우에는 줘야 정상이거든요. 심지어 어차피 급식도 남아. 밥이 많이 남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받는다니까. 이거는 수정해야 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급식비 자체 주는 것도. 자, 군간부 초과 근무 100시간 이상 타당한가? 라고 물어보는데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100시간을 유지하는 게 타당한가? 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군인들 초과 근무 시간이 적정한가 검토해봐야 된다. 경찰이나 소방의 경우 월 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80시간인데 군 간부들이 초과 근무를 하면 100시간 이상 수행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는 지적인데 이 지적이 잘못된 겁니다. 심지어 이 100시간을 주는 것도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전방부대 근무하거나 함정 근무하거나 위험한 곳에 근무하면 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일단 기본적으로 당직 근무에 대해서 당직 근무비만 받지 초과 근무비를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직을 자주 쓰는 함정 같은 경우나 당직을 자주 쓰는 부대는 초과 근무를 못 찍어요. 또 중요한 건. 그러면 선생님 2만원 받고 당직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초과 근무 찍는 게 더 낫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초과 근무하는 게 더 낫잖아. 근데 당직이라는 게 특성상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은 당직을 써야 돼. 하루에 2만원 줘요. 아까 간부한테 돈 얼마 준다 했죠? 4,700원 준다 했습니다. 밥값만. 4,700원 주는데 거기서 2만원 받거든요. 2만원 받으면은 하루에 석식하고 조식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못해도 5,000원 이상일 거 아니에요. 식사비만. 영내에서 사 먹는다고 했었을 때 뿐만 아니라 영내 사 먹지도 못해요. 웬만하면 나가서 먹는 게 정상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 체계가 돼 있어요. 이미. 못해도 밖에서 사 먹으면 8,000원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사 먹는다고 얘기했을 때 삼시세끼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8,000원만 해도 3824 24,000원이에요. 세끼만 먹으면. 오바야. 내가 돈 벌어야 된다고 그냥. 삼시세끼 먹는데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쓰면서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게. 이게 정상이냐고 지금.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고요. 군인은 직무 성질상 상시 근무를 유지해야 되고 비상대기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비상대기 특히 함정 근무나 이런 사람들 상황실, 관제실, 비상대기 이거는 이제 함정 근무 이런 분들이 이제 GP, GOP 이런 분들이 이제 비상대기. 그래서 24시간 근무 형태를 유지합니다. 특히 함정 근무가 제일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비상대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10분 태세, 15분 태세, 뭐 30분 태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태세가 있는데 선생님들 10분 내에 튀어나가야 되고 15분 내에 튀어나가야 되고 30분 내에 튀어나가야 되는 거를 계속 평생 할 수 있습니까? 이걸 10년, 20년 하실 수 있어요? 이거 10년, 20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못하는 거를 현역은 해야 돼요. 그게 군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준다고 얘기하는 거지 돈으로밖에 보상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솔직히. 우리나라가 그렇다 해서 명예를 지켜줍니까? 군인에 대해서 존중을 해줍니까?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군이 보상받을 수 있는 형태는 돈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중에 되면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이러면 또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래요. 초과 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상시 근무 체제를 유지하는 경찰이나 소방 등과는 다르게 현업 공무원이 또 아니기 때문에 현업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수당이나 이런 게 이제 발생을 하면 제한이 없이 줘요. 제한이 없이 계속 나옵니다. 돈이. 그래서 뭐 아까 80시간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해양경찰 같은 경우에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해양경찰이 내가 예를 들어 10일 나갔으면 10일 동안 다 줘 돈을. 근데 군인은 딱 시간이 되면 57시간이었거든요 예전에. 지금 이제 100시간 준다고 하는데 57시간이 딱 막혀버리는 게 보통 이제 보름 이내 13일 정도 되면 딱 57시간이 끝이에요. 그럼 그 이유는 서비스 기간이라고. 선생님들은 일을 하는데 서비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기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일하면 일하는 만큼 야근하면 하는 만큼 돈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들은 13일만 일해도 만약에 출동에 한 달을 나갔어. 그러면 13일 일하면 그 이후부터는 서비스야. 어느 회사가 이렇게 하죠? 요즘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돈을 챙겨주는 게 정상입니다. 야근이나 이런 것이 잦으면 또 거기에 대한 돈을 또 지급하고요. 군인한테는 왜 하는 만큼 돈을 안 주고 해야 될 일만 더 많고 해야 되는데 그만큼 돈을 안 주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여기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아닙니까 국가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군인을 계속하는 게 맞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내가 그 정도 일을 하는 게 더 맞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전역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 전역한다고 지금. 조금 나한테 안 맞고 삔트 상하고 이러면 다 나가버려 그냥. 그러면 이제 국방력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겠죠. 뭐 그때 돼서 후회해봐야 이미 늦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 간부들이 계층에서 다 나가버리면 유지가 되겠어요? 군은 중간 허리가 굉장히 중요한 계층입니다. 여기가. 군 자체가 중간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중간 사람들이 업무 준비하고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할 때긴 해. 이분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지금. 빠져나가버리면 중간에 허리가 없어진다니까? 지금 심지어 군대가 어떠냐면 역피라미드입니다 지금. 그런 계층 자체가 역피라미드라서 중간 계층이 싹 빠져나가버리면 초급은 없고 위에 고급 계층은 많아요. 그러면 중간 계층 싹 빠져나가버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위에 사람이 하든지 밑에 사람이 해야 되는데 경력이 그만큼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괴리감이 생긴다고. 누군가가 중간에서 끌어줄 사람이 필요해 원래 군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건 이제 순식간이겠죠. 자, 현역 공무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현역 공무원은 경찰, 소방, 그 다음에 경호, 방호, 교정 이 사람들은 현역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현역 공무원으로서 받는 게 시간의 수당을 실적만큼 받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100시간 나갔으면 100시간 받아. 근데 군은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100시간 주지만 100시간을 나가도 57시간 차면은 돈을 못 받아요. 그 다음부터. 거기다가 야간 휴일 근무수당까지 받아요. 군은 어떻게 되죠?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받잖아요. 그죠? 당직을 쓰면. 선생님들은 2만원, 4만원 받고 24시간 눈 뜨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직이 내가 내나 10일을 당직 써야 돼. 예를 들어서 퐁당 하면서. 그리고 10일 동안 눈 뜨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11을 일해도 평일이면은 2만원, 주말이면 4만원이에요. 선생님. 심지어 밥 먹는 거 이렇게 계산 안 한 거잖아. 밥 먹고 뭐 하고 하면 돈도 안 남아. 오히려 손해를 봐. 어떤 사람이 당직 쓰고 싶어 하죠? 그리고 시간에 100시간을 인정해 둔다고 쳐. 100시간 이상이래. 함정은. 함정 근무는 안 해보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함정 근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100시간 이상은 합니다. 배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심지어 자주 나가 있고 항상 나가 있어. 선생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교대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다들 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를 뿐인 거지. 선생님들 주무시는 시간, 일어나 있는 시간 다 경비 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선생님들은 그걸 눈에 안 보니까 이 사람들 돈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군인들도 일 열심히 한다고. 근데 거기에서 오는 명예나 뭐 제대로 된 대우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다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라도 지급해줘야 될 거 아니야. 돈도 제대로 안 줘. 심지어 지금 어떠냐면 현직에 계신 분들이 어떠냐면요, 100시간 찍으면 눈치가 보인대요. 지금 100시간을 찍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또 얘기하면 100시간을 찍는 것조차 눈치를 봐요. 100시간이 많다고 얘기하죠. 근데 100시간을 찍는 것조차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왜 시간의 수당을 찍으면서 내가 국가에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찍는 건데 그거를 왜 내가 눈치를 보면서 찍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또 들죠. 솔직히 그것도 맞잖아. 잘못된 일을 하면서 뭐 내가 그냥 자든지 아예 그런 식으로 그냥 쉬면 이해라도 해. 그냥 차라리 시간에 안 찍고 그냥 자고 싶어. 나도 오히려 그냥 시간에 안 찍고 출근 안 하는 게 낫지. 차라리 사람이 그잖아. 그냥 나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저는 현역 있을 때도 시간에 잘 안 했어요. 웬만하면. 근데 솔직히 군인은 이 일 빼고는 일을 못 하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 공무원은 겸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겸직을 못 하는 만큼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달라. 우리가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겸직으로 뛸 수도 있고 솔직히 대리운전 이런 거 뛸 수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제재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제재 안 하는 대로 가면 되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은 2잡 3잡 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군인은 내가 일하는 거 빼고는 돈을 못 받아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내가 지금 여기서 돈을 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뭐라도 지금 뭐 뚫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제 군인들이 결혼도 많이 했어. 그럼 애도 키워야 돼. 라고 생각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뭐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편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인정해주면서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대우를 안 해주면 어느 사람한테 대우를 해줄 겁니까? 그리고 저는 이거 하나 더 묻고 싶어요. 군인이란 직업은 특수직업이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군인이란 직업 자체는 특수직업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하는 거를 예방하도록 하는 게 군인이에요. 군인. 근데 그런 군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우해주고 돈 주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거는. 미국만 가도 저는 우리나라가 제일 진짜 후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뭐 선진국이다 얘기하지만 솔직히 진짜 후진국이라 생각하는 건 뭐냐면 미국만 가보면 알아요. 미국을 가면 진짜 군인에 대해서 예우를 많이 해줍니다. 미국은. 예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건 그냥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존경을 해줘. 그냥 뭘 사달라 뭘 해달라 이게 아니라 사람을 존경을 해주거나 존중을 해주면 그만큼 내가 돈을 덜 벌어도 이런 명예나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야. 누군가가 날 존중해줬을 때. 근데 우리나라 군인한테는 왜 나라를 수호해주는 사람들이 군인이잖아요. 그죠? 경찰 소방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뭐 깎아내리거나 그게 아니라 군인들한테는 왜 군발이냐, 군인에서 뭐 배운 거 없어가지고 머리가 텅 비었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 그런 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 자체를 고치는 게 1번이기도 하고, 그걸 못 해줄 것 같으면 돈이라도 주라 이거야. 그걸 안 해줄 것 같으면 돈이라도 줘서 자긍심이라도 키워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만약에 정 안 되겠다 하면은 이제 뭐 문제가 생기겠지만, 진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다량으로 사람이 나가잖아요. 경험직들 특히. 경험에 계신 분들, 저도 이제 군대생활 18년 해가지고 전역을 했지만 군대생활 경험을 꽤 오래 하신 분들이 전역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예요. 왜냐, 그분들의 경험을 이어받아야 되거든. 원래 후배든 선배든 누구든지 군대 생활을 오래 하시거나 잘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잘하는 사람은 다 빠져나갔어 이미. 그리고 중요한 건 잘하는 사람들은 눈치채고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해군은 특히 해양경찰 다 빠져나가. 그리고 특수부대 이런 거 소방 경호 이쪽으로 다 나가고. 그러니까 다 전역해버려 그냥. 심지어 이제 내가 할 거 있다, 할 게 없어도 그냥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이거보다 더 많이 받으니까. 그렇다면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돈을 더 준다 만다, 이거는 둘째 치고라도 군인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방 서비스잖아요. 이거 국방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나요? 국가를 소호하는 군인이 없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유지가 힘듭니다. 유지되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군인한테 어떤 대우를 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뭐 현역이라 뭐 꼭 그런 게 아니라요, 꼭 이런 얘기는 꼭 하고 싶어서요. 왜 우리는 군인에 대해서만 비하하고 공격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당직 근무 수당 인상도 약속 안 지켜라는 내용도 있는데요. 당직 근무가 지금 2만원하고 4만원 줘요. 지금 평일 2만원, 주말 4만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요, 자, 여기서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이제 뭐 몇 시간 일하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22년도에 19%에서 23년도에 24%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초과 근무는 해병대가 20.1시간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아무튼 해병대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급별로는 연관급 장교 20.2시간, 연관급 장교 중에서 소령급이 가장 초과 근무를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연관급 장교는 일단은 초과 근무를 안 찍어도 금액에 보상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물론 고생하는 건 압니다. 그래도 그 금액에 포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 훨씬 많습니다. 연관급 장교가 올라가면 그만큼 일은 열심히 하는데 초과 근무를 안 찍어도 되는 계급이긴 하죠. 소방청 소속 현역 공무원 평균 근무 시간은 80시간으로 실제 근무 시간은 1일 8시간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현역 공무원의 92.7%는 3조 1교대로 당직 비번 형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월 평균 1일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되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당비비로 들어가죠. 그죠? 군인은 당비비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특히 함정 근무하게 되면 당비비가 없어. 당직 비번이면 개꿀인 곳이고, 이거는 완전히. 보통은 이제 당직을 들어가면 비번도 반비를 주고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당직 비번이잖아. 이 개꿀이지 뭐 솔직히. 이렇게만 씌워줘도 개꿀이라고 생각해.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당직 쓰면 그 다음날 비번 들어가도 반비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반비가 많아요 의외로. 그냥 비번을 들어가는 경우도 잘 없어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약간 여유 있는 부대가 비번 들어가는 거고, 비번도 반비로 들어가요.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당직 비번이잖아. 주당 초과 근무 시간도 16시간. 해양경찰 현역 공무원이 월별로 67.9에서 90시간 정도 되는데 월 평균 80시간이다. 해양경찰은 나가면 나가는 대로 돈 주니까, 나가면은 나가는 대로 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 근무가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죠? 자, 군 간부들은 어떻나요? 이에 비해서 초과 근무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당직 근무 해야 되죠. 우리는 당직이 원래 10,000원에서 2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평일 10,000원, 주말 20,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0,000원, 40,000원이거든요. 내가 24시간 그 다음날까지 눈 떠 있어야 되는데 20,000원 준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가도? 하다못해 편의점도 3교대 돌아갑니다. 3교대로 돌아가면서요. 근데 당직을 24시간 쓰고 20,000원, 40,000원 받는다. 눈 떠 있어야 돼. 당직은 숙직이 안 돼요. 잠을 못 자. 20,000원, 40,000원 받고 너 24시간 눈 떠 있을래 하면 아무도 못 해요 그거.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쓰고 있죠. 저는 이거 가장 큰 문제고 가장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당직을 어떻게든 뭐 개선하든 수정하든 바꿔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날 일을 끝나고 나서 심지어 내가 그 다음날 비번 들어가야 되지만 비번도 반비인 경우가 많아요. 당직비도 그렇다고 쳐. 거기다가 나 그 다음날 아침에도 못 나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고 오후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갔다 그 오후에 출근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어느 블랙 기업이 이렇게 일하죠? 일하는 게 진짜 열악한 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일하나요? 안 할걸요 아마. 돈도 이런 식으로 주지도 않을 거고 일도 이런 식으로 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기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소기업보다 더 바닥에 있는 것이 군대야. 이런 대우를 받고 일해요 군인들은.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돈을 많이 준다 만다 이런 얘기를 할 상황입니까 지금? 왜 군인들 전역 많이 하냐 얘기하지만, 군인들이 전역을 많이 하는 이유가 대우를 안 해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과도한 초과 근무를 유지하며 재정을 통한 보상 방안만 강구하지 말고 초과 근무 수당 확대에 앞서 군인의 적정 근무 초과 근무 시간을 검토하라고 지적한다. 저는 초과 근무 수당을 확대를 해야 이걸 검토할 거라고 봐요. 재정이 들어가야지만 검토를 합니다. 돈이 안 들어가면 검토 안 해요 절대로. 그래서 추진하는 금액에 대해서 검토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추진을 하고 그 다음 검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절대 검토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제 경험을
비춰서 말씀드리자면 간부의 적정 근무 시간과 일 가정 양립, 충분한 휴식 이딴 거 없습니다. 함정 근무만 저도 12년 13년을 해봤는데요. 적정 근무 시간이라는 것도 없고 일 가정 양립, 충분한 휴식이요. 비상 걸리고 출동 걸리면 맨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게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보장 누가 해줄 거야? 나 대신에 누가 나가줄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 누가 나 대신에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저출산이라며 맨날 뭐 저출산 저성장 그때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러면 제대로 된 방안을 알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가정 양립, 충분한 휴식, 쉬고 와. 근데 대신에 들어와야 돼. 그러면 누가 하고 싶냐고. 아이씨 나 더러워서 때리칠래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은 돈밖에 없다는 거죠. 중세시대 때 우리가 직업군인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다 돈으로 움직였어요. 돈. 선생님도 이게 돈이 무슨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대는 결국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야. 군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움직여요? 무슨 뭐 국가에 대한 사명감 뭐 이런 거 중요하죠. 근데 결국 내가 생활이 안 되는데 군인을 왜 해? 생활이 안 되면 당장 내가 생활 가능한 걸로 때려친단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조선시대도 직업군이 양성이 안 되니까 농사 짓다가 징집으로 해서 다시 데리고 왔다가 하니까 군대가 훈련이 되나요? 훈련이 안 되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야 지금이. 직업군인을 뽑았어. 그러면 직업군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불은 안 하고 그냥 내가 이만큼 노력하기를 원해. 어떤 사람이 그만큼 일을 하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 봉사활동 아닙니까? 볼런티어라고 하잖아. 봉사활동이잖아요. 직업군인이 봉사하는 곳인가요? 물론 국가에 의해서 충성하고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초중급 간부들의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이 사라진다. 초중급 간부들이 왜 자긍심이 사라져요? 중고급 간부들이 다 전역하잖아 지금. 그리고 그 사람들 위에 보니까 야 돈 받는 거 보니까 골 때리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연금이 골 때려. 솔직히 선생님들 대놓고 말 못하지만 군인연금 있잖아요. 지금 받으신 분들은 나쁘지 않아. 앞으로 받아야 될 친구들 1, 2년 안에 군인연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줄이거나 아니면은 뭐 늦추거나 할 때 그때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저적 진짜 많이 할 거야. 그때 돼서 군대가 무너졌다라고 얘기 나왔을 때 선생님들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때?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거라고 봐요. 군대가 진짜 무너질 수 있어요. 함부로 연금 개혁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다 전역해. 지금 연금 딱 하나 바로 하고 있거든. 지금 현재 현역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15년 이상 그리고 뭐 25년 30년 되신 분들 여기까지 요분들은 딱 진짜 하나 바라보는 게 뭐냐면 연금인데요. 연금 개혁되는 순간 농담이 아니고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지킬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때 돼서 뭐 예비군을 끌고 올 겁니까? 예비군이 일해요. 그리고 현역으로 계신 분들도 안 하는데 현역으로 계신 분들도 전역하는데 예비군이 왜 합니까 그걸? 그래서 이거 함부로 군연금 관련해서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 그것 때문이에요. 군인연금을 괜히 건드렸다가 진짜 군대 개박살 난다니까? 그럼 이제 그때 돼서 군인들 다시 뽑을 거예요. 군인은 숙련도도 중요해요. 군인 자체도 숙련도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5년차 뭐 10년차 이런 숙련도가 다르잖아요. 그죠? 어디 직장을 다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주임, 대리, 뭐 과장 뭐 이런 거 부장 붙여주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숙련도가 올라가는 건데 그 숙련도 있는 사람 다 잘라내. 다 전역하는 거잖아. 다 나가는 거잖아. 그 중간에. 그러니까 신입사원 아니면은 사장밖에 안 남는 상황인 거야. 그 상황이 왔을 때 선생님들 국가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는 끝이에요. 그냥. 이젠 돌이킬 수가 없다고. 그때 돼서 또 전역 막는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어. 그게 한번 터졌었잖아요. 지금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처음 터졌을 때 이함대 근무하신 분들 다 전역한다 했어요. 그때. 사령관 명으로 막았잖아 전역을. 뭐 그런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까지 군인들이 참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참다가 나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밖에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해. 밖에서 날을 새도 편해요. 솔직히 똑같이 일하잖아. 밖에서 3일 날마면서 해도 그게 편해요. 군대에서 일하는 것보다. 밖에는 에어컨도 있고 물도 있고 편하잖아. 훨씬 편해요. 핸드폰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근데 출동 나가면은 휴대폰도 다 뺏겨. 유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뺏기고 그 다음에 내가 잘 수 있는 시간도 없지. 3교대 근무해야 되지. 함정은 출동 나가는 순간부터 3교대 근무해야 됩니다. 2교대 아니면 3교대. 4시 8시 8시 12시 12시 4시 교대 해야 돼요. 맨날. 그리고 심지어 사람 없는 곳은 12시 6시 6시 12시 이렇게 일해야 돼요. 계속 입학할 때까지 계속. 선생님들 그런 생활 하실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많을 거야 아마. 심지어 거기서 또 끝나면 일도 해야 돼. 그게 군인입니다. 그게 군인. 그런 상황을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제가 좀 그 사담이 길었는데요. 현역에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관련 내용이 있으면 계속 이제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면서 영상을 좀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찰 소방 평균은 80시간인데 군간부 초과 근무는 100시간이라는 내용이었고요. 현실적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